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껴야 한다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는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왜 간절하게 느껴야 되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 화장실에서 가끔 보면 이 시가 적혀져 있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가요. 네. 항상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화장실에 써있던 시였는데, 저도 본 것 같아요. 한번 그 시를 읽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2번 말했거든요, 일부러. 네. 왜 제가 이걸 2번 말했을까요? 바로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나 본가 보죠?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김치 못 먹으면 김치 먹고 싶겠죠. 김치 무지 먹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김치 안 먹어봤는데 정말 무지 먹고 싶더라고요.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고 싶은 거와 같은 건가 보죠? 초코파이에 열광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안 먹다가 군대를 가면 초코파이를 많이 먹게 돼요. 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세상에 둘도 없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이 멈춰졌어. 내 일상에 대한 사랑이 멈춰져요. 보세요. 매일 똑같은 와이프와 살고 있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태화되죠. 네, 태화도 되나요? 이것은 뭐냐면 슬픈데요. 감각의 태화죠. 감각이 태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그녀와 오늘 저녁을 하루만 보낼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던 연애의 감각들은 바로 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없을 때 더 간절하고 그것이 마지막일 때 간절한 거죠.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간절할 수가 없죠.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93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빌 머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매일 아침에 똑같은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매일 똑같은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 오늘인데 그 다음 날도 또 4월 15일이에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바깥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오고, 똑같은 회사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4시 15분에 상사가 나를 때려. 그럼 4시 15분에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의 끝부분에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깨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날을 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법이 풀리고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얻게 돼요. 내 날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되는데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 간절함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어요. 죽음이죠. 지금 서정숙 씨와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 그리고 이 팟캐스트, 이거 30년 뒤에 못하고 있을 거예요. 또 100년 뒤에 아무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다, 매일 똑같은 직장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점점 퇴화되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바로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 시,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실제로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진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비상을 하십시오. 그 어떤 환경적 요소도 우리의 간절한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실행이 우선입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해봐야 합니다. 테니스 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테니스를 채라도 휘두르십시오. 춤추고 싶다면 춤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난 뒤에 나는 왜 그때 그것을 못했는가라고 후회해봤자 우리는 그 흘러간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것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신비로운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기력하게 반복되고 또 삶 속에서 불평불만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루하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매일 글을 쓰는데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는요, 바로 내 생의 간절함, 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우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도 않고 즐겁습니다. 간절함이란 깨어있던 나의 생명의 세포들을 깨워주는 느낌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행복감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간절하지 않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기의 죽는 날짜를 정해보는 것. 섬뜩하죠. 하지만 자기의 죽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만큼 멋진 방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 40년 더 살면은 저도 꽤 많이 너무 많이 살았네요. 너무 많이 산 인생이 되는데 전 제 마음속으로 저의 죽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저에게 금이고 보석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는 값진 사람들이죠. 죽음의 시간을 윈도우 바탕화면에 흘러가게 만들어 보십시오. 죽음의 시간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의 시간까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느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사과나무 심으러 밖으로 나가죠.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지입니다.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